네, 한 주간의 교육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원 강사의 문제 유출 의혹, 결국은 현직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지금 밝혀졌죠? 네, 지금 현직 교사 2명을 거쳐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먼저 이제 최초의 유출 포인트는 이제 모의평가의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경기도의 한 국어교사, 이른바 이제 송모 씨입니다. 이 송모 씨가 예전에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다른 국어교사 박모 씨를 만나서 문제를 전달을 하고 이 박모 씨는 다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명 학원 강사 이제 이모 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모 강사와 박모 교사 사이에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됐어요. 지금 이모 강사는 지난 2013년에 박모 씨에게 무려 6천만 원을 건넨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경찰은 이 돈을 토대로 해서 2011년부터 이번 사건까지 5년에 걸쳐서 추가 유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네. 심지어 한 문제당 10만 원의 가격까지 정해서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어찌 보면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에 왜 이런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모의평가 점수 1점 올리는 건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실 강사가 수업에서 여러 작품을 소개를 하다가 이거 이번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살짝 흘리듯이 말했는데 그게 정말 문제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강사는 소위 대박이 나는 겁니다. 네. 스타 강사, 이제 쪽지게 강사가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게 다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평가원의 보안 이대로 괜찮을까 싶은데요. 사실 수능과 모의평가라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이 수능 당일까지 합숙을 합니다. 네. 수능 시험이 끝나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출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의평가는 출제만 끝나면 한 달 전에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유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겠네요. 모의평가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게는 스펙이 되고 또 강사에게는 돈벌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지 않으면 이 기형적인 사교육 시장은 답이 없어 보이고요. 없는 형편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만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입시 자체의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또 다른 입시 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죠. 대입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2018학년도에는 서울 주요 대학 입학 정원의 40% 이상, 특히 서울대는 거의 80% 가까이를 학종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게 학종의 별명이 깜깜이 전형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눈에 띄기 위해서 좀 고액 컨설팅을 받는 경우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소논문 같은 것도 쓴다고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풀겠다 이런 취지로 그저께 대학 입학처장들의 포럼이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학종이 수능에 비해서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고요. 사교육 비용이나 사교육을 받는 시간 같은 게 다른 전형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이런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안 나왔습니까? 아쉽지만 이게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궁금한 건 사실 정확한 평가 과정이잖아요. 학종이 좋다, 어떻다 이런 말에 늘어놓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깜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건데 역시 부족했습니다. 로스쿨도 그렇고 우리 사회 이런 정성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맞춤형 보육 시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건 역시 논란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끊이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맞벌이 부부는 하루에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으로 그다음에 헛벌이 부부는 하루에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렇게 나누겠다는 게 맞춤형 보육인데 이 맞춤반에는 사실 기존 보육료의 80%만 지원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 경영난을 우려하는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맞춤형 보육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업주부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라면 또 한 번 보육 대란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단 휴원을 선언했고요.
이 단체 측에서는 3만 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휴업에 동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아들로 따지면 수십만 명인데요. 특히 3개월 이상의 장기 휴원도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도 역시 휴원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누리과정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정치권에서 약간의 완화책이랄까 대책이 좀 나왔다고요? 네, 이제 여야 대표하고 정부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점이 하나가 도출이 됐죠. 맞춤형 보육 기준을 좀 완화한다는 방안인데요. 지금은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라야 종일반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준을 이제 2명으로 낮추고 좀 더 편해지는 거죠. 맞춤반에 이제 삭감시킬 예정이었던 보육료도 이제 종일반과 동일하게 100%를 그대로 지급한다. 예. 이런 수준의 합의안인데 이거는 맞춤형 보육을 일단 7월 1일에 시행한다는 건 전제로 하는 합의안입니다. 그리고 예. 결정된 게 아니라 검토해보겠다라는 수준의 내용이라서 아직 이제 타결이 필요한데요. 일단 오늘 보건복지부와 교육단체가 이제 만나서 합의를 하기로 했던 간담회가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적 타결은 우선 당분간 미뤄졌고요. 과연 다음 주에 집단 휴원이라는 이 최악의 사태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더 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들이 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